안녕하세요. 반려동물 관리사 과정을 맡게 된 훈련사 유진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했던 오비디언스의 다른 활용법,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할 반려견은 이제 시바견인 반달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이 시바견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대표적인 견종 중 하나인데요. 요즘은 정말 시바견들이 인기가 많아서 산책을 나가면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견종 중 하나입니다. 이 시바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꼬리와 그리고 얼굴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 시바견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말려 있는 견종이기 때문에 꼬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미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저번에 했던 걸 조금만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달 앉아, 엎드려, 아이치. 자, 이렇게 앉아 엎드려와 모든 것이 잘 돼 있고 손도 잘 되어 있으면 손. 자, 기본적인 오비디언스를 우리는 복종을 거의 완벽하게 잘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본 오비디언스를 하면서 진행했을 때 제일 실수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반려견이 내 손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손만 보게 되었을 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자, 나쁜 점이라고 하면은 반려견이 손에만 집중을 해서 조금 더 나에게 명령어를 인식하는 경우가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간식을 보여주고 반달, 반달, 옳지. 자, 나를 봤을 때, 나를 정확하게 보았을 때 간식을 줌으로써 간식은 내 손에서 나오지만 나를 정확하게 인지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겁니다. 반달. 자, 오늘 할 거는 이 반려견에게 놀이와 그리고 그 놀이를 통해서 반려견이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 유도하는 것을 조금 더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우리 반려견이 지금 방금도 짖기도 하고 저한테 손을 올리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스무고개라고 하는데요. 간식을 보여주고 간식을 든 다음에 우리 반려견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겁니다. 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엎드리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보여주고 이 반려견이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힌트를 최대한 적게 주는 것이 반려견이 사람을 보고 관찰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최대한 유도하는 행동이 줄면 줄수록 반려견이 행동에 대해서 이해력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자, 저번에 제가 카밍 시그널을 설명할 때 사람에게도 카밍 시그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카밍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보여주는 시그널은 뭐 수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호흡, 목소리 톤, 그리고 뭐 움직임, 다양한 걸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여서 하나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스무고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미세한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행동들에 대해서 유도하고 그리고 유추할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 반다리가 지금 정신을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엎드려를 조금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옳지. 최대한 수신호를 약하게 함으로써 아니면은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반려견이 원하는 자세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옳지.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수신호를 간소화하는 방법도 생겨나게 되고요. 또한 반려견은 사람의 몸을 봤을 때는 좀 더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사랑을 받는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해볼 거냐면은, 자, 이제 반려견이 계속 엎드리는 행동을 굉장히 강화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시 자, 도는 행동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도는 행동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루어링을 이용해서 돌고 다시 좀 더 간소화해서 좀 더 간소화해서 다시 간소화해서 오케이. 옳지. 이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수신호가 점점 멀어질 수 있게. 옳지. 다시. 네. 자, 이렇게 하면은 20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간소화하고 또한 행동을 읽는 것에 대해서 빠른 반려견을 교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손이라든지 뭐 뽀뽀 뭐 다양한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뭐 트릭이라든지 아니면 개인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반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인기가 많습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 손, 반대손, 그렇지. 뿌이, 터치, 옳지. 사랑해요. 자, 이런 거를 유도하는 방식은 루어링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저번에는 손을 유도했으면은, 자, 반대손 같은 경우에는, 자, 자, 이 손을 줬을 때 손을 내려놓고 이쪽 손을 친 다음에 반대손을 치고 손, 아이치 손, 아니야, 손, 아이치. 반대손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반대손에 자극을 주면은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반대손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거를 유도하고 기다리면서 끝까지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사람한테 뽀뽀하는 것은 반려견이 자신이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간식을 원할 때도 뽀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뽀뽀라는 것은 사람 기준에서는 애정의 표현이지만요, 반려견의 기준에서는 어릴 때는 어미견에게 이유식, 즉 어미견이 먹었던 사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토를 유발하기 위해서 핥아주는 행동이고요. 성견이 되었을 때는 자신의 애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뽀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님이 반려견에게 뽀뽀를 한다면 반려견들은 당연스럽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보호자였는데 나한테 복종의 의미를 표현하면은 우리 반려견이 서열이 굉장히 자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반려견이 그로 인해서 자신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치.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 보호자님께서는 반려견에게 강제적인 뽀뽀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뽀뽀를 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이 뽀뽀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간식이라든지 복종의 의미를 나타낼 때 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자, 간식을 입에 살짝 물고 자연스럽게 반려견이 뽀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 뽀뽀라는 것은 우리 반려견이 자연스럽게 유도한 상태에서 다시 하는 척만 하고 옳지. 간식을 주게 되면은 간식을 꼭 입에 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반려견이 뽀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고난이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다리는 장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이 견종마다의 특징을 이용해서 다양한 개인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하니? 자, 시바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사냥개로 뭐 작은 쥐부터 시작해서 토끼와 같은 그런 동물들을 사냥할 때 이용했던 견종인데요. 이 작은 동물들은 대부분 산에 있기 때문에 산에서 이동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된 견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넓은 곳을 이동하는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견종 중 하나인데요. 자, 그걸 이용해서 사람에게 발을 올리는 행동을 연습을 시키면은 반달, 그렇지, 헤이, 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도록 유도를 조금씩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몸에 발이 닿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SNS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가끔씩 사람의 등이라든지 팔, 다리 뭐 이런 데를 밟고 점프하는 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나서 몸으로 올라가는 것을 유도한 건데요. 자, 우리 반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랑해. 자, 다시 옳지. 이러한 행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우 신나, 아우 신나. 자, 올라가는 것이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유도로 해주시면은 반달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자, 굉장히 업돼 있죠? 우리 반달이 굉장히 업돼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에게 터치가 굉장히 무해하다. 그리고 또한 터치를 이용해서 예민한 것들을 없앨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강아지들의 손이라든지 발을 잡으면은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발톱을 깎는다라는 어느 정도의 의심 때문에 그냥 단지 손을 잡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이런 게 닿는 게 굉장히 무섭지 않고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다 라고 인식이 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나중에는 손이라든지 발을 잡고 손톱을 깎는 것에 연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려견에게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려견은 짖어야지 개다. 어떻게 개가 안 짖고 사냐? 네, 개가 짖는 거는 뭐 요구성 짖음이라든지 분리불안으로 인해서 요구성 짖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에 적응할 때 낯선 소리에 대해서 적응을 못했을 경우에도 짖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짖음을 강제적으로 누르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짖는 견종이라면은 짖음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것이 컨트롤만 된다면은 더더욱 좋겠죠. 자, 우리 반다리 같은 경우에는 옳지? 자, 짖는 것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던 부분 중 하나가 놀 때 짖습니다. 아이들이 흥분을 하게 되면 짖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신이 즐거울 때 그리고 반려견에게 놀이를 하자고 할 때 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화시키고 유도를 했을 때 행동이 보일 때마다 수신호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면서
음성이라든지 수신호를 입력해 주게 되면은 반려견이 지저라는 것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지저, 지저, 지저. 아이 부족해. 자, 지저, 지저, 지저. 옳지, 지저, 지저, 지저. 옳지, 지저, 지저. 자, 방금 같이 이 반달이라는 아이는 자신이 즐거울 때 짖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낯선 환경에서는 짖기 많이 불편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은 즐거울 때 이런 짖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 이런 낯선 곳에 있으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 거고요. 마찬가지로 짖어라는 행동이 굉장히 꺼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을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유도를 잘 하면은 짖어, 짖어, 옳지, 짖어, 짖어, 옳지, 그자. 이런 식으로 짖어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짖어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게 되었을 때는 처음에는 반려견이 무분별하게 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놀고 싶거나 아니면 간식을 원할 때 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원할 때 짖는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자, 제가 원하는 것은 짖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이 차분해지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차분하게 기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반려견이 짖음으로써는 꼭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구나. 보호자가 명령어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짖었을 때 큰 메리트가 없구나 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거나 엎드리거나 뭐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좀 더 원하는 바를 쉽게 얻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또 우리 반려견들 중에서는 자, 엎드려는 되는데 배를 안 보여줘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앉아, 엎드려, 아이, 엎드려. 자, 보통 이것을 배를 보여주게 하는 행동을 빵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죠. 빵, 빵, 빵. 아이치. 자, 이 빵 같은 경우에는 유도를 할 때 간식을 보여줌으로써 자, 간식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반려견이 눕는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자, 누운 상태에서 고개가 옆으로 꺾이면서 자연스럽게 배를 보여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관건이고요. 옳지. 자, 배가 보여졌다면은 이 상태에서 간식을 주게 됩니다. 자, 그게 많이 강화가 되면은 될수록 반려견이 사람에게 자신의 치부, 즉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도를 하면은 이렇게 배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배를 보여준 상태에서는 간식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배를 보여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닌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고요. 자, 우리 이 반다리 같은 개체는 아이고 놀 거야. 아이고. 자, 정말 알 수 없는 개체예요. 자, 으쌰. 자, 개를 안게 되면은 자, 이 개체는 원래는 사람에게 안겨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잘 안겨 있다는 것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제가 계속 간식을 주면서 사람한테 안겨 있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우쩌쩌쩌쩌쩌. 그래도 아직도 그런 싫어하는 본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교육을 하면서 이해를 시켜주시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우리 반다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저도 가능하고 손도 가능하고 뭐 다양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스무고개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많은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스무고개가 좀 더 어렵고, 그리고 또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이해하기가 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트릭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차렷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는데요. 앉아있는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서 이 상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태가 반려견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자세인데요. 우리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네 발로 다니면서 척추가 하늘을 향해 다니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일 하늘로 향해 있는 경우가 바로 이 앉아있는 자세인데, 이 앉아있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척추로 다 몰리지 않고 양 네 발로 척추에 있는 무게 중심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은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을 강제적으로 세우게 되었을 때는 척추에 무리가 굉장히 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반려견이 얼마나 트릭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손 같은 경우도 굳이 내가 손을 주지 않고 손 명령어라든지 발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반려견에게 행동을 유도하고 또한 소통하는 방법을 좀 더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아이치, 굿자. 자, 오늘 시바견 반다리와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강의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